네, 수도권 폭우로 밤사이 침수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인천 지역 상황이 심각해서 도로와 주택 곳곳이 잠기는가 하면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왜 유독 인천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컸던 건지 강민경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물을 빨아들여야 할 변기가 오히려 쉴 새 없이 물을 뱉어냅니다. 오물과 뻘이 뒤섞여 바닥은 이미 엉망진창입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지만 인천 중구의 항구 근처 음식점에서 어제 발생한 일입니다. 처음에도 당황스러웠었는데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갯벌 쪽이고 안에 그 검은 물들이 나오니까 제가 청소하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비슷한 시각 인천 주안동의 생활용품점도 한바탕 물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걸레질을 해도 새까만 물은 계속 나옵니다. 12시부터 한 2시간까지 물이 굉장히 많이 찼습니다. 그때는 사람 통행이 불가능했고 모든 외부에 있는 그 기물들은 둥둥 떠다니고. 어제 인천의 시간당 강수량은 최대 50에서 80mm 정도.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긴 했지만 오랜 시간 이어지지 않아서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닌데 왜 유독 인천의 피해가 심했던 걸까? 지자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폭우 집중 시간과 바닷물이 차오르는 만조가 겹친 걸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저희가 이 하수가 다 모여가지고 바다로 나가는데요. 바다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빗물을 포함한 하수는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데 하필 비가 쏟아질 때 바다 수위가 높아져서 변기 역류 현상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비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져 하수관이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에 워낙 비가 강우 강도가 비가 이렇게 순식간에 많이 내리잖아요. 강우 강도를 좀 높게 크게 해서 하수 강도를 좀 크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이 비가 오는 이 강도가 변하는 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기후나 자연현상뿐 아니라 인천 지역 하수관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것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지역 하수관로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낡은 관로입니다. 이런 하수관은 부서지거나 틈이 생겼을 가능성이 커서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장마 전에 미리 하수관로를 점검하고 변화한 기후에 맞춰서 하수관이 감당할 수 있는 배수 용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승용차들은 지붕만 내놓은 채 물에 잠겨 있고 시내버스도 절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지금 적재함 끝에까지 지금 넘쳐가고 있어. 연장도 다 버리게 되겠네. 큰일 났네 제가. 비슷한 시각 인근 논현동에서도 시민들이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대피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시민들이 차를 버리고 대피하면서 차량이 둥둥 떠다니기도 합니다. 떠다니는 차에 사람이 있었어요. 길가 하수도에서부터 물이 역류해가지고 어디서부터 보고 막 물이 쓸러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뿜은 거예요. 한 10분 걸렸나? 반포동 고속터미널 지하 대형 상가에도 성인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고 삼성동 코엑스 지하 주차장도 침수되면서 차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상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와 이거는 와. 학원가가 밀집한 대치동에서는 학원 천장에서 쏟아진 빗물에 학생 수십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오후부터 서울 강남 지역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지대가 많은 강남 일대에 침수 피해가 집중된 겁니다. 밤사이 강남 지역 소방당국과 구청에 신고된 비 피해 신고만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는 다시 최대 300mm에 달하는 큰 비가 예고돼 있어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서울 지역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로가 통제되고 지하철 일부 구간 운행이 막히면서 출근길은 그야말로 대란이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출근길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형광우비를 입은 경찰은 팔을 흔들어 우회하라고 손짓합니다. 초조한 듯 창문을 내려 물어보지만 지나갈 수 없단 답변만 돌아옵니다. 올림픽도로가 통제됐어요? 네네. 직진하시거나 유턴하셔야 돼요. 간밤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도로와 하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때 아닌 물난리에 출근길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김포대교 저기 넘어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엄청 막히더라고요. 보통 1시간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보다 2시간 정도 더 걸리는 거죠. 시간당 14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동작구에선 지하철 9호선 동작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침부터 한창 물을 빼냈지만 역부족. 그 바람에 급행열차는 아예 멈췄고 일반 열차만 일부 구간을 겨우 다니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제대로 출근을 할 수 없고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촌역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이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버스 정류장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해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전역에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 상황을 틈틈이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강남역의 대형 침수는 11년 전에도 있었고 이후로도 비가 오면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여러 개선 공사를 벌여 이미 마무리 단계인데도 이번에 또 큰 피해가 났습니다. 왜 그런 건지 임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 강남대로 일대 맨홀에서 물이 분수처럼 역류해 뿜어져 나옵니다. 빗길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차를 다 같이 밀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도 강남역 주변에서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진짜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살다가 이렇게 천둥번개 많이 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직전 해에도 물난리가 나고 해마다 일대가 물에 잠기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강남역 배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옆 역삼역보다 14m나 지대가 낮아 물이 고이는 항아리 지형인데다 하수관로가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게 설치된 것을 침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 후 수년에 걸쳐 하수 흐름을 개선하고 하수관 용량도 키우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95mm, 그러니까 최대 이제 100mm까지 95mm 30년 빈도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빗물 흐름을 대량으로 분산하는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20년에 한 번 정도 올 만한 폭우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호언이 무색하게 또 물난리가 났습니다.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은 시간당 85mm까지 견디고 오는 9월 완공되면 95mm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지역 강수량이 시간당 92.5mm까지 치솟으면서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역 침수를 막으려면 결국 배수 시설을 또 확충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제 대책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준비해야 하는 만큼 최대 강수량에 맞춘 장기적 대책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폭우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최고 강수량을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치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115년 만에 집중호우로 수압을 이기지 못한 맨홀 뚜껑이 열리고 튕겨오르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맨홀에 빠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 집중호우 때는 길바닥이 잘 보이지 않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거대한 물줄기가 솟아오릅니다. 맨홀이 있었나 봐. 어떡해요? 쏟아지는 비에 수십 킬로그램 맨홀 뚜껑을 뚫고 하수도가 치솟은 겁니다.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 내린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하수가 역류했고 실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맨홀에 빠진 남성을 시민들이 모여 꺼냅니다. 아니 이거 저기 좀 불러서 이거 맨홀이라고 바다에. 폭우에 뚜껑이 열린 걸 미처 보지 못한 거로 보이는데
이 같은 맨홀 사고는 물이 찰 수 있는 집중호우 때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전주의 공사 현장에선 맨홀서 작업하던 50대가 폭우에 갇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맨홀 사고는 수압을 이기지 못한 뚜껑이 튕겨나오며 발생하기도 하는데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면 40kg의 철제 맨홀 뚜껑이 순식간에 튀어오른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땐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어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물에 잠겨 맨홀 구분이 어려울 땐 가능한 통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큰 것이 한 50kg짜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뭐 가볍게 들어 올리죠. 전조 현상이 없이 그냥 물이 꽉 차면 바로 들어 올라 버리죠. 왜냐면 압력이 한꺼번에 올라오거든. 저 먼 데서부터. 맨홀 사고는 비가 그쳤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집중호우 때 열린 맨홀 뚜껑이 계속 열려 있을 수 있어 보행자나 차량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